네, 저는 인천 신기시장 골목길에서 옛날 삼겹살 주제로 장사하고 있는 사장 안진우라고 합니다. 좀 젊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찾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타겟이 잠깐만 둘러봐도 이 고객 타겟이 잘 명확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내산 프리미엄 1등급 냉장 삼겹살을 응. 국내에서 제공합니다 했는데 스페인산 간장 삼겹살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딱 먹어봤는데 고기 자체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육을 국내산으로 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건 생뚱맞게 스페인산을 넣어서 맛이 없었다는 거죠. 김치찌개하고 부추무침하고 뭐 파절이하고 이런 애들은 메뉴 자체로 보면 원래 호불호가 없는 메뉴거든요. 근데 그 호불호가 없는 메뉴가 호불호가 있다는 말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만의 특이한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압도적인 서비스로 풀면 할 수 있어요. 그 서비스는 그냥 뭐 음료수 하나 더 주고 뭐 공깃밥 공짜로 이게 서비스 아니에요. 정말 옆에서 다 구워주고 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정말 승부하기 쉽지 않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일맥상통한데요. 저 혼자 딱 우리 한 테이블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대표님은 이쪽 카운터에서 서서 핸드폰 보시다가 그다음에 알바 한 명 있는데 알바 직원하고 수다 떠시다가 딱 한 테이블인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네 테이블 있으면 더 관심 없겠죠. 그러면은 더 많아지면 아예 사람들은 아예 못 느끼겠죠. 우리는 돈을 지불했으면 지불한 대가를 받으러 음식은 왔는데 뭐 그래 너 그냥 왔으니까 먹고 가? 약간 이렇지 않았나? 전 제 생각은.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QSC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사장님의 마인드 세팅부터 좀 하셔야 돼요.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면 고객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고객이 무엇인지.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돈하고 시간이에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돈도 쓰고 나한테 시간도 쓰는 사람은 세상에 고객밖에 없어요. 직원들 있잖아요. 시간을 쓰죠. 대신에 돈을 사장님이 주잖아요. 거래소에서 시간과 재료를 주지만 돈은 사장님도 내잖아요. 근데 고객은 유일하게 여기서 시간도 쓰면서 돈도 쓴다고. 이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반식당 같은 경우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문구를 해가지고 고객님의 시간과 돈을 절대 낭비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우리한테는 이게 박혀있는 거예요. 닭살도 났습니다. 그냥 무조건 손님들 표정만 봐요. 손님들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혹시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없는지. 두리번거린다는 말은 100% 뭔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혹은 뭔가 필요하단 말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카페 활동하면서 이제 듣고 뭐 이렇게 아는 게 젊은 층일수록 직원이나 사장이 와갖고 말 걸고 너무 자주 오고 자주 쳐다보면은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해서 오면은 이야기를 멈춘다든지 자주 오면은 뭐 고기라도 뒤집어 주려고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그게 축적되면은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고깃집을 운영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그 점을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이 안 서요. 이 가게 분위기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일일이 맞춰주다 보면은 이게 배가 표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 집 가게 욕을 해도 잘 되는 게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에너지도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활기차고 나는 이렇게 해주는 집 그러면은 물레동 잠수교집 가면은 이제 저부터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고기 먼저 올려놓으면 혼나니까 올리지 마. 이제 이렇게 해야지 고객을 끌고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늘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색깔 없고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정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그게 싫다고 하면 한 발 물러서 그냥 빠져도 돼요. 근데 굳이 이 사람 싫어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좋아할까?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즉각 임하는 게 저는 이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 내에 생긴 신생 브랜드 중에서 고기를 구워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됐던 집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네. 5년 내에 뜬 돼지고기 브랜드 중에서 10개 중에 9개는 다 구워주는 집이에요. 저부터도 구워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되고 근데 누군가는 구워야 되면은 굽는 사람이나 아니면 굽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나 대화에 집중이 안 되는 느낌. 그런 분들은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저희가 구워 먹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20명 중에 한두 명이거든요. 근데 20명 중에 그 한두 명 때문에 나머지 18명, 19명을 포기하면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싫어해서 나는 안 구워줘요.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핑계 그냥 솔직히 말해서.
팀장님 그러면 여기서는 좋았던 점은 뭐가 있었어요? 이 구성 자체가 한 판으로 나오니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좀 근데 청결하고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왔던 황수환 대리라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또 물어보니까 시장에 있고 냉삼집이고 레트로 컨셉이면 충분히 지저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도 화장실 자체가 그냥 걸어놓은 거지 절대 지저분하지 않았고 이런 테이블 위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리에 대한 마인드는 있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술 라벨이 저렇게 오하이어를 가져서 네. 로고까지 딱 세팅돼 있으면은 이 집은 주방이랑 화장실 기본적으로 깨끗한 그렇죠. 집입니다. 네. 근데 오하이어이 안 맞춰 있고 채워지지 않고 라벨링 뒤집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자체에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러면은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또 못 느낍니다. 맞아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못하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관심이라든가 친절 또는 탑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담당자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향만 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설정해드리고 메뉴만 좀 더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드리면 충분히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아. 네. 냉삼집을 저도 이제 네. 다른 집들도 잘 되는 집 위주로 검색을 많이 해봐요. 두 가지 형태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치 경쟁하는 그런 집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저희 집같이 동네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아예 저가 뭐 1인분에 뭐 5, 6천 원, 7천 원 이렇게 파는 데도 있는데 가치 경쟁적이 더 낮고 좋다는 건 아는데 동네에서도 그런 게 잘 근데 이제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가 이거를 명확히 알고 파악해야 돼요. 가격 경쟁하면은 입지가 되게 중요해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며 가며 이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탈하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유동인구가 창출돼서 계속 먹는 건데 이게 이제 가격 경쟁을 하면 또 후미진 데 들어가서 가격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빠진 데에 와서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가에 파는데 누가 이 저가를 먹기 위해서 찾아오냐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담아주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서비스도 가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충전시켜준다고 생각하고 디벨롭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좀 메뉴만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네. 시그니처 메뉴도 중요한데요. 시그니처 메뉴만큼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면 베이직 아이템이거든요. 베이지가 네, 베이직 아이템이라는 게 뭐냐면 네. 고깃집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서 정말 있어야 되는 후식은 뭐냐면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짜파게티, 삼양라면, 팔도 비빔밥, 동치미 냉국수, 콩물국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많냐면 고기를 먹으면 꼭 마무리를 된장찌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기 싫은 거예요. 왜? 베이직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이직 아이템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왜? 남들도 다 팔기 때문에. 남들 다 파는 된장찌개인데 우리도 똑같은 된장찌개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된장의 질을 확 올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베이직 아이템에 대해서 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메뉴 개선이 되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메뉴 개선을 좀 해줄 수 있는. 아니, 제가 이렇게 잡아왔어요. 와, 네. 진짜요? 네, 이거는 제가 냉삼집을 하면 내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고 이제 저 같으면 간단하게 할 것 같아요. 냉동 삼겹살, 생삼겹살, 껍데기, 그리고 추가 메뉴에는 미나리랑 어리굴젓, 그리고 주식에는 이제 된장찌개가 아닌 된장 전골인데 해물을 굉장히 푸짐하게 드릴 것 같아요. 꽃게, 홍합, 바지락, 새우, 고만둥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율을 한 60% 이상까지 쓸 것 같아요. 이 메뉴에 대해서는 소면 있죠, 소면, 국수 그런 것도 넣어드리고 마무리를 정말 멋지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다음에 이 집이 또 생각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제 남들 다 있는 물냉면, 비빔냉면 진짜 기본이거든요. 넣어주고 김치볶음밥 얘는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볶아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요 정도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메뉴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고요. 상차림도 좀 특이한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꼬마 김밥. 아, 김밥이요? 네. 의외인데. 꼬마 김밥을 상추 쌈으로 먹을 수 있게 제공을 한번 해주거든요. 탄수화물과 채소와 고기가 섞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 맛을 낼 수 있거든요. 되게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후킹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네,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집에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그니처 그리고 베이직 다 있잖아요. 그리고 미나리도 기본적으로 한번 나가세요. 그리고 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인스타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미나리 삼겹살 해가지고 홍대 그 집은 미나리로 가지고 생삼겹으로 퍼포먼스가 나와요. 일단 내 테이블 위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만들어지면 네. 손님들은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사실 좋지.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구이용 반찬이라고 냉삼은 어쨌든 야채를 구워서 먹는 맛이 있거든요. 네네. 특히 김치. 한국 사람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묵은지, 통김치 이렇게 놔주고 콩나물 무침 있죠.
네. 그런 것도 해주고 고사리 나무까지.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삼겹살 냉삼집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집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거예요. 묵은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시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찾지 마시고, 보관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내산 김치만 쓰거든요. 국내산 김치를 써서 가격이 원가는 비싸긴 한데 그것만큼 고객들이 그 기억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삼겹살하고 생삼겹은 있잖아요. 네네. 거래처에서 제일 비싼 거 달라고 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주세요. 뭐 원가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무조건 남아요.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네네. 160g 13,000원. 뭐 서울 기준이고 뭐 잠수교집 기준이긴 한데 네네네. 요거는 사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네네. 어느 정도 조절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장에 맞춰가지고. 이 가격을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잠수교집 가가지고 저는 비싸다는 느낌 못 받으면서 먹거든요. 왜냐하면 구성이 너무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고기의 원산지와 그람수, 양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 구성, 퍼포먼스 이 모든 게 그 1인분 가격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메뉴만 상품이 아니에요. 이 상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 그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도 상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이 가서 뭔가를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자꾸 넣으라는 거예요. 미나리를 하는 것도 퍼포먼스고, 고기를 올려드리는 것도 퍼포먼스고, 밥을 볶아서 위에서 볶아주는 것도 퍼포먼스고, 이것도 다 원가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를 계속 직원들이 교육을 해야 돼요. 삼겹살 그 미나리 구웠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더 좀 잘 해드려. 밥을 볶을 때도 하얀 색깔 있으면 안 돼. 더 꼼꼼하게 비벼드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재료 삼겹살 질 퀄리티 체크하는 거하고 똑같이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요거 총합이 어떻게 보면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60g에 13,000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족하시면 그게 바로 고객 만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가 매출이잖아요. 네네.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은 고객 만족이에요. 그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원인은 뭐냐면 QSC예요. 그래서 이 QSC에 계속 집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Q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S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C를 높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게 연결돼서 마지막에는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QSC V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밸류 가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항상 정의를 하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컨셉 중에 상품에 대한 컨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부적인 만족도를 주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또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서. 그러면 스토리도 필요하고 그 스토리를 함축하는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은 또 제품 조화 QSC V가 생기는 순간 고객들이 고객을 데려와요. 막 소문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정말 명확히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그만하고 다른 것도 하셔도 더 완성도 있는 매장을 이제 또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 상호를 혹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예. 물론입니다. 예. 이게 되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검색이 쉽잖아요. 저도 그 점을 내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라면 네. 이렇게 샵을 한글로 샵 쳐야 되는지 구어로 쳐야 되는지 검색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사실 좀 그런 헷갈리죠. 예. 그리고 발음 자체가 쉽잖아요. 샵 3집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쌀국수 찍은 데 있는데 거기가 상호가 하노이 맛집이에요. 하노이 맞죠? 근데 상호를 하노이 맛집 치면은 블로그부터 자기 매장이 나와야 되는데 싸게 나오죠. 하노이 맛집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상호의 결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검색했을 때 중복되지 않게. 네. 저희도 사실 롱타임러시도 약간 초반에 애먹었어요. 롱타임러시 하면은 예를 들어 오랜만이야. 약간 이런 단어풀이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초반에. 여기가 시장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료 수급을 할 수 있는 현지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예. 가장 신선한 식자재를 바로 받아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이 집이. 그러면은 여기가 시장이고 이렇게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 같아요. 그럼 그쪽에서 가장 좋은 맛 가져와서 삼겹살을 냉삼식으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만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줄 막 많이 설 것 같아요. 이거는 QSC를 한번 했던 건가요?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QSC를 한 냉삼집 와서 결과물. 이렇게 맥형도 항상 강의하면서 진짜 QSC를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지만 이런 게 계속 수정, 보완, 피드백 되면서 한 방에 잘 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력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짓는데 이렇게 꼼꼼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한데요. 뭐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어설프게 하면 시장 가지 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할 거면 정말 마음을 크게 먹고 가세요. 방향을 정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진짜 한마디 소감을 총평을 해주십시오. 너무 좋으신 분들, 귀하신 분들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원해주신 분들이 이제 꽤 많았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 그분들한테 좀 제가 죄송하지 않게 정말 열심히 네. 해볼 거고요. 네. 또 길 정해준 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 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걸 뵀을 때는 좀 막 힘들어서 땀 흘리고 막 이런 모습 그러면서도 이제 진짜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의욕이 불타는 모습. 그러면 제가 너무 보람될 것 같아요. 제 첫 컨설팅이니까. 뭐 이후로는 컨설팅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주안 신기시장에서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